네, 안녕하십니까. 호수의 백조입니다. 우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좋았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하락하진 않았죠. 이제 오늘은 시장이 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다행히 좀 예상대로는 흘러갔습니다. 제가 뭐 지금은 텔레그램에 막 많은 걸 올리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일단 여기 조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게, 제가 오늘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한 번씩 다 댓글로 남겨 주신 거 다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관심 있는 종목들은 뭐 전부 다 이야기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외국인들은 여전히 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이랑 개인 물량들이 좀 올라와 주면서 어느 정도는 좀 시장을 받쳐 줬다라는 움직임이 좀 들어와 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시장이 초반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하락을 한 뒤에 다시 좀 올라와 줬죠. 근데 상대적으로는 코스닥이 강합니다. 코스닥이 바닥을 좀 지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행보 라인이 나와줘야 돼요. 행보 라인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는 시장이 무조건 올라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시장이 저는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까지는 좀 천천히 가야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좀 더 올라와서 흐름을 좀 천천히 만드는 기운, 850 포인트까지는 좀 올라와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을 예측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다시금 중동 이슈가 들어왔다가 조금 뭐 트럼프도 중단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란도 좀 멈추고 있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이 두 나라가 뭔가 목적성이 있다기보다는 서로 잃을 것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쉬어가는 느낌입니다. 언제라도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놔야 되고요. 제가 지금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지금 누가 봐도 반도체를 봐야 됩니다. 반도체. 반도체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를 보지 않으면 전체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예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안선은 지금 반도체에 달려 있거든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 캐패시티가 과연 유지되느냐입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면,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과연 지출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과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느냐, 이내 투자하는 거 회수가 가능하냐, 시간이 지나면 회수가 되는 문제 부분이에요. 근데 이 투자가 꺾인다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한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국채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최근에 다시 좀 떨어졌죠, 오늘 같은 경우에 유가 빠지면서. 근데 이 금리를 딛고서라도 계속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모습이 나와주냐가 제일 중요한데, 오늘 저기 메타 구글이었나요? 엔비디아인가요? 오픈 AI 쪽에 채무 보증 같은 걸 좀 해준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 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픈 AI가 상당히 좀 사고를 칠 만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뭐 시간이 지나 봐야 될 것 같고, 우선 이 좀 표를 보자면 2030년까지 글로벌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그 어느 정도 예상치, 포캐스트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전망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장비 지출이 뭡니까? 5,500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는 2조 3천억까지 올라가요. 320%가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송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결국에는 전력 수요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 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전부 다 이거를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똑같이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원전을 해야 된다,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죠. 근데 과연 어디에다 지을 거냐,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정부에서 다 해결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친환경 특히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죠. 어. 저는 이거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건 태양광밖에 없거든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과연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원전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걸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럼 이거의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 바로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 플로팅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빅테크들은 어쨌든 지출 자체를 늘려 나가고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수급이라든가 타이트 임대료 상승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요는 뭡니까? 강하게 생기고 있다는 거. 그러면 코스피 자체 지금 반도체 업황이 꺾였다는 건 뭐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제 기준에서가 됐든 뭐가 됐든 좀 과한 걱정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기다려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하이닉스를 어느 정도 좀 분할로 이쪽에서 좀 사놓은 상황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요번에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숟가락 얹는 건데 뭐 저기 젠슨항이랑 뭐 다 만나 가지고 사진 찍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네이버 같은 기업이 오늘도 상당히 좋은 공시가 나오면서 음 주목할 만하죠.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도 참 그 할 말이 많은 게 자 제가 네이버도 그렇고 네이버 유상증자가 나왔습니다. 3자 배정. 여기 이제 그 목적 자체가 뭐냐는 거죠. 목적 자체. 금액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돈을 넣는다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를 허브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라 중에 하나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뭡니까? 저기 파운드리 쪽으로 좋은 이야기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가온 칩스 같은 것도 다시금 올라와 주고 있죠. 이거 제가 말했던 종목들 중에 얼마 못 오르고 지금 다시 꺾여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저는 관심을 가져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정말로 의미가 큽니다. 왜? 적자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그리고 오늘 하나오션 실적 발표했죠. 실적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빨리 안 오르죠. 왜 안 오를까요? 좀 더 구체적인 뭔가 나와줘야 되고 시장이 좀 더 자금이 확실하게 들어와 줘야 돼요. 이제 그건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오션은 뭡니까? 지금 실적은 이제 지나간 과거의 데이터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자 요번에 실적 진짜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고부가 가치만 다 끌어모아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22%가 찍히는 게 상선 쪽이에요. 근데 지금 다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특수선이죠. 삼선이고 방산이잖아요. 이쪽으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좀 더 나와 줘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씩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 주고 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 국제적 분쟁 증가, 나토 동맹 강화, 뭐 장보고 엔사업화, 뭐 미국 함정 시장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 지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트럼프 공화당이 우위를 점할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부각될 수 있겠죠. 왜? 이 공화당에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민주당 하원이라든가 이쪽이 전부 다 뭡니까?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어. 초격차 방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늦어지고 있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빨리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필리 심야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지금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늦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실패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바닥권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실적 자체가 이렇게 좀 좋아진다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싼 구간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025년 초반 걸로 지금 들어왔다는 거. 그럼 만약에 선반영의 기준으로 인해서 2027년 이후에 이 주가가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혹은 그 뒤로 좀 더 좋은 소식이 안 나온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하나오션의 제가 문제점이 뭐라고 했어요? 늦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화가 있고 특수성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가적인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더 주어진다는 상황에는 선반영의 기조로 인해서 뭡니까? 앞으로 2 년치 3 년치가 더 기대가 된다면 주가는 상방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쵸. 음.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뭡니까? 결국에는 이런 선박 같은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심지어 우리나라가 캐나다 잠수함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나오는 언론이나 이런 거 보면 뭡니까? "캐나다가 분명히 후회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상 자체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거 좀 생각을 해 놓으시고요. 자, KMW는 이거는 제가 이거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설날 자료로 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렸던 종목이라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두세 배 이상 수익을 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늦게 사신 분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 드리자면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거는 다시 주가가 무조건 이 고점을 찍는다라는 개념보다는 KMW는 기대감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왜 그러냐? 이 기업은 문제가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5G, 6G로 분명히 기회가 크게 오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파수 쪽이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먹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왜? 당연히 탈중국 때문이죠. 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버라이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정책이랑 같이 해서 '통신은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MW는 좀 관심을 가져 놓으시고 결국에 통신 즉 미국 주파수 경매 자체가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다 지금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신 관련주들은 이거를 이제 KMW뿐만으로 볼 게 아니라 사실 코스닥이 너무 많이 하락한 게 하나의 요인이고요. 그건 거기에 있어서 때려 맞은 거죠. 사실 RFHIC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이 봐야 되는 거 그죠. 차트가 똑같죠 다. 이런 상황이 그냥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통신 쪽은 저는 아직까지도 쪼끔 기대가 남아 있지 않을까. RF 머티리얼즈도 지금 쪼끔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좀 기다려 봅시다. 4년 만에 지금 돌아오는 미국 주파수 경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게 지금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좀 봐요. 음. 이게 개인 이 미국 그 버라이즌 쪽에서 일단 장비 공급 계약을 2020 년도에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도 장비가 수출이 되는데 이 부품 협력사가 어디냐면 KMW입니다. RFHIC고. 그래서 이제 어퍼 C밴드 주파수 입찰이 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지수가 이렇게 빠져버려서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스피어도 좀 어떤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 주셨던데 스피어는 이때 저는 사실 많이 정리를 했거든요. 이거는 45,000 원까지 시세를 줬었는데 이 위에서 사신 분들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왜냐면 스피어도 여러분 제가 이때 다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뭐 그 뒤에도 제가 뭐 영상을 찍긴 했으니까 이야기를 해 드리자면 그래도 4만 원대면 이때 이제 어느 정도 뭐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늦더라도 여기서 추세 무너지는 거 보고 손절을 좀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만약에 안 하셨다. 저는 솔직히 걱정 안 합니다. 스피어는. 왜 그러냐면 우주기 때문이에요. 좀 우주 관련 종목은 솔직히 전 시간만 지나면 스피어 같은 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과 커넥션이 있죠. 그쵸. 그리고 이 회사가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좋아지고 있죠. 이 회사는 이 필요성을 가져볼 만하다는 거예요, 관심을. 음. 저는 스피어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이 회사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보시면 IR도 진행을 오늘 하죠. 지금 종료일 29 일까지 보시면 기업 가치 제고라든가 뭐 질의응답 이런 것들 진행을 하고 NDR을 통해 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이랑 진행을 하는데 저는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스피어랑 KMW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저기 저 누구냐? 제 기억이 안 나네. HVM 같은 기업들. 이거는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들입니다. 아예 없던 것들이 0 에서 1 로 2 로 3 으로 4 로 커지는 회사들이에요. 왜? 아니 스페이스X에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그 금액 자체도 계속해서 뭡니까? 좋아지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저는 좀 길게 봐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장의 하락에 맞춰서 좀 선별을 해야 되는 종목이 있을 거고 '아 이거 좀 끌고 가도 되겠는데?'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은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음. 막 엄청난 악재 속에서 뭐가 안 좋아지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회사들 뭡니까? 지금 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다 정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뭡니까? 쪼금씩 커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한 달 정도 지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뭐죠? 다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다시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하나 이야기해야 돼 저기 D&D 파마텍을 이야기를 해야 되구나. D&D 파마텍은 제가 하나 예언을 할게요. 알테오젠을 저도 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살아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순간 D&D 파마텍도 같이 다시금 볼륨업이 될 거예요.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해요. 더 빠져도 걱정 안 합니다. 왜? 기업 가치가 있기 때문에. D&D 파마텍이 갖고 있는 임상 결과값을 바라보면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시장 때문입니다.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차트가 손실이 됐죠.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대표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는 딱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그 주주분들이 있으면 코오롱 티슈젠 이거 없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얘도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문제예요. 코스닥 ETF에 이런 애들이 빨리 제외가 돼야 됩니다. 얘들 시가총액이 너무 커요. 어. 이게 문제입니다. D&D 파마텍 이런 데는 이미 라이센스하고 경업이 있잖아요. 타간 이 재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너무 아쉽다는 거죠. 왜? 이런 애들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더 못 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알테오젠은 지금 안 그래도 빅 계약을 코앞에 두고 있죠. 이게 아사리판이 저는 더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더라도 사라질 건 싸그리 사라져야 이다음에 다시금 발돋움할 수 있는 세이프 에셋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이버를 보셔야 되고요. 삼성 SDS를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이거 누차 작년부터 이야기해 드리고 있죠. "삼성 SDS 봐야 된다." 그리고 SK텔레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AI 피지컬 AI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AI 가속기 요번에 국가적으로 배정을 받잖아요. 그 회사들이 다 이런 회사들이에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AI가 무너지면 지금 AI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종목들은 다 빠지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텔레그램에서 "이런 종목 좀 봐라." 이런 것들을 잘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시장의 악영향이 너무 크고 여러분들이 물리기 십상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만 이런 종목들은 볼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시라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SK텔레콤 역시 보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꼭 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 게, 자, 제가 제일 뭐 지금 믿는다기보다는 '이런 흐름은 여전히 늘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S&P 500 after every midterm election since 1954. 그러니까 19 우리가 1954 년이잖아요. 이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에 중간 선거 다음해에는 100%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7 월이잖아요. 그럼 4-5 개월 지나고 하면 이 역사적인 흐름이 다시 온다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역사적으로 중간 선거 다음해에는 왜 상승을 했냐? 전 이게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공화당으로서 잡아간다. 저는 오히려 그게 낫다고 봅니다. 왜?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현재 시장에서 뭡니까? 연준이 금리를 거의 2차례 인상할 것으로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죠. 선반영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은 어 쪼끔 마음 편하게 바라봐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 왜? 얻어맞을 만큼 얻어맞았기 때문에.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이미 지금 계좌 다 박살났습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은 이제 하락이 많이 나와도, 하락이 좀 더 나와도 사실 많은 분들 그냥 계좌 보고 그냥 계좌 닫는 수준이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더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갔으면 좋겠어요. 764 포인트면 다시 720 포인트대까지 갔다가,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6,500 포인트를 한 번 더 깼다가 다시 가는 게 전 낫다고 봐요. 왜? 여기에서 신용이 좀 더 털릴 거거든. 음. 지금 쪼끔 올라온다고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것들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흔들고 가는 게 전 베스트라고 봐요. 어.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이 셀트리온이거든요. 셀트리온은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셀트리온은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역대 최대 실적이거든요. 왜 못 갈까요? 증여 문제 때문이죠. 이거 2-3 년만 지켜보십시오, 셀트리온. 어. 이걸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결국에는 올라갈 놈들은 올라갑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신용 미수 쓰지 마시고요. 기업 가치 보고 가십시오. 제가 엉뚱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 눈에 보이는 좋은 종목들만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잡주나 이런 거는 말을 안 할 겁니다. 1-2 년, 2-3 년이 걸렸을 때 50% 100% 수익이 찍히면 그 투자는 굉장히 성공적인 거거든요. 음. 그런 관점에서 하나오션이나 조선주가 그만큼 다시 한 번 더 오를까? 아, 힘들어요. 50% 100%가 막 찍히기는 힘듭니다. 근데 한 발은 더 남아 있다고 봐요, 한 발은. 근데 예를 들어서 45만 원 현대중공업 같은 거 이걸 깨거나, 얘도 2만 원대 밑으로 다시 빠지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시장 하락 말고. 하나오션은 뭡니까? 8만 원을 다시 깨버리거나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뭘 손절하고 이럴 때는 아니라고. 손절해서 뭐가 어떤 그게 있는데. 없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방사는 저는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다고 봐요. 음. 근데 바로는 안 될 겁니다. G2G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토나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우위를 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틈새 공략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좋습니다. 이 무기 체계 자체에 대한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생산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전부 다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이 강점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음. 그래서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됐건 혹은 LIG 넥스원이 됐건 LIG 디펜스 머시기 다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뛰어난 기업들이에요. 현대로템 오늘 많이 빠졌죠. 다 기회가 있다고 봐요. 음. 요번에 이제 실적 쇼크가 좀 나오면서 현대로템에서 지금 좀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거 사실 좀 어느 정도 예견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방사는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봐요.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댓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라도 남겨 주시고 중요한 것들 보이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해 주시고 커뮤니티 보시면 텔레그램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로 편하게 들어오세요.